동생 밀리와 함께 공원에 간 그레이스. 공원은 그날따라 흥겨운 밴드의 연주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동생 밀리는 흥에 겨운 나머지 밴드 앞으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내밀고 마치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밀리가 흥에 들떠 추는 춤을 너그러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은 불편해했습니다. 동생 밀리에게는 다운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밀리의 쾌활한 즉흥 행동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그러한 분위기는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출중한 외모의 신사가 나타난 것은 조지 클루니처럼 매력적인 그 신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밀리의 양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던 분위기도 잠시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와 여동생 밀리는 어느덧 매력적인 천상의 커플처럼 보였고 이제는 여러 커플들이 밀리를 부러워하며 분위기에 취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죠. 이 작품은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지만 동시에 많은 질타를 받은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주인공은 매우 착하며 부드럽고 심성 고운 여성입니다. 심지어 젊은 나이에 동생도 돌보아야 하는 등 분명히 착한 쪽으로 매력이 있습니다만 웬만한 독자들은 그레이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구해주려 하다 결국 포기하며 넌 됐다 네 동생이라도 살려야겠다 며 가슴에 고구마와 설탕 없는 꽈배기 3개 정도를 간신히 넘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지니 빨리 잡지 않고 구조대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꼴이죠. 이는 2016년 영국과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B.A. 페리스 작가의 비하인드 도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답답해질 걱정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 근사한 책을 꼭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스토리는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각색합니다. 또한 출판사 제공 자료를 활용합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영국의 스릴러 작가 B.A. 페리스의 비하인드 도어입니다. 이 작품은 B.A. 페리스의 데뷔작으로 출판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작가에게 큰 명예를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와 밀리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그 신사의 이름은 잭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잭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 그레이스와 잭은 결국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잭은 동생 밀리도 함께 보살피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30대 여성 그레이스의 인생에 잘생기고 능력 있는 완벽남 잭이 등장하며 그녀의 암울하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부모님은 사실 자녀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밀리를 장애인 시설로 보내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잭이 나타난 이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와 밀리에게 벗어나 뉴질랜드에서의 노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잭은 이처럼 그레이스의 환경을 완벽하게 행복한 세상처럼 바꾸어 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덧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까지도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인 잭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남자로 보였죠. 그러나 결혼 후 그레이스에게는 작은 방이 주어지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잭의 통제 안에서 이뤄집니다. 난 당신 남편이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레이스는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용이 주도한 잭에게 걸렸고 그럴 때마다 벌을 받았습니다. 며칠씩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방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잭은 그녀가 정신쇠약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레이스는 부모와 친구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단절감과 이웃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불신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밀리
그래, 내 동생 밀리는 최고의 표적이야. 최고의 죽음을 선사해 줄 거야. 자신은 갇혀 있는 상황. 밖에서의 잭은 인망 두터운 완벽남입니다. 그리고 밀리는 인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으며 그저 잭의 말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운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결혼이 사이코패스의 정교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그레이스 본인에게도 자괴감이 들도록 합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녀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게 될 일만 남았죠. 한편 잭의 궁극적인 목표인 여동생인 밀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레이스는 과연 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약자를, 어려움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도의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립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돕는다로 간단히 대변할 수 있죠. 물론 주로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맞춰 생각해보면 단순히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서로 돕고 연계해야 한다의 의미로 바꾸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남들 눈에는 미숙하기만 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릴리. 그리고 모두가 잭과 그레이스 부부를 부러워하던 중 홀로 시샘도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잭 동료의 부인인 에스터. 이 둘은 과연 그레이스를 잭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레이스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보기에도 한없이 나약하며 위험 요소들과의 대립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말이죠. 스릴러 소설 비하인드 도어의 백미는 그레이스가 단 한 번의 기회에서 더욱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악마와도 같은 잭보다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광경의 목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나약하고 답답하기만 한 피해자 그레이스를 따라가며 탄식하고 또한 그녀의 변화를 목격하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강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동생 밀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에스터는 무엇을 감지하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일까요? 책을 읽으셨다면 근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 해도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책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일어서는 책. B.A. 페리스의 비하인드 도어였습니다.